자식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이 3번 울리고 4번 울리고 그냥 끊겨버린 적 있으세요? 아니면 겨우 연결이 됐는데 엄마, 나 지금 바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명절에 자식 집에 갔다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돌아오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60이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놓아주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 안에 그 이유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방법까지 드릴 거예요.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강요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어서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채널이 드리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자식 키우고 40대에 자식 대학 보내고 50대에 자식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더니 머리는 하얗고 허리는 굽고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만 살아온 자신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바치고 다 주고 난 뒤에도 우리가 자식을 못 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하면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는데 아들이 서울 송파구에 살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어요. 아들 집 가까이 이사를 가겠다고. 혼자 수원에 있으면 외롭고 아들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그래서 송파구 아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되는 빌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보증금 5천, 월세 50짜리 작은 방으로요. 처음 한 달은 좋았대요. 아들이 가끔 들러서 밥도 먹고 손자도 데려오고 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이게 사는 거구나 싶으셨대요. 근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아들 발길이 뜸해지더래요. 일이 바쁘다고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학원 가야 한다고 할머니는 아들이 회사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혹시나 하고 창문 앞에 서서 기다리셨대요. 길 건너편에서 아들이 걸어오나 보려고요.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가 직접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녁 6시쯤 됐을 때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면서 이러더래요. 어머니, 연락을 하고 오셔야죠. 저희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애 공부시켜야 해서요. 그 말 듣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셨대요. 집에 돌아오는 10분 내내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더래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외출도 안 하시고 방 안에만 계시더니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들이 못 이겨서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이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죠? 근데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수백, 수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식 곁에 있으려고 이사가고 자식 생활에 맞추려고 내 리듬을 다 깨고 그러다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몸까지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거리감의 역설이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멀리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반갑고 소중한데 같은 동네에 살면 왜 오늘 안 왔냐고 서운해지는 거죠.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뇌과학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뇌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할 때는 부모가 소중했지만 이제 다 큰 자식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부모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이에요. 그 의무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으로 바뀌어요. 그 부담감이 쌓이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곁에 있으려 할수록 자식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억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0살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하셨어요. 연금이 매달 220만 원 나와요. 자식은 딸 하나인데 딸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해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키도 작고 직장도 중소기업이고 집안도 평범하고 딸이 그것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 남자랑은 안 된다. 좀 더 두고 봐라. 딸이 처음엔 설득을 했어요. 아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믿어봐. 근데 아버지는 완강했어요. 몇 달을 버티셨어요. 결국 딸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그냥 갈게. 아빠 축복 없어도 나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딸한테서 연락이 거의 없어졌어요.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전화도 먼저 안 하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그때 그냥 보내줄 걸. 그 사람이 딸을 사랑한다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내 욕심이 앞섰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길 바랐던 거지. 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잘못이었어요. 지금 그 사위는 사업을 시작해서 꽤 잘 되고 있대요. 딸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행복 옆에 없어요. 스스로 밀어낸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 왜 그랬나 하고요. 근데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식은 내 것이라고. 자식은 내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소유였던 거예요. 사랑과 소유는 달라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소유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한테 해온 게 사랑인지 소유인지 이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자책이 아니에요. 성장이에요. 그럼 자식을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관계가 살아나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살 이 할머니예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는 딱 결심을 하셨대요. 나는 절대로 며느리 집에 허락 없이 가지 않는다. 나는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부탁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같이 전시회도 가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하고요. 며느리도 가끔 문자를 보내더래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요. 할머니는 이러셨어요. 내가 안달복달할 때는 그렇게 연락이 없더니 내가 내 삶 살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에게 끌려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충만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반대로 자기한테 매달리고 집착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서는 자꾸 멀어지려 해요. 이건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식을 곁에 두고 싶으면 놓아줘야 해요. 가까이 두고 싶으면 멀리 있어줘야 해요.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게 진짜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60 이후에 자식을 놓아줘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돈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부모 중에서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비율이 전체의 38%예요.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아직도 다 큰 자식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 금액이 매달 53만 원이에요. 1년이면 6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 보내는 부모의 평균 월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 안팎이에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자식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생활비, 병원비, 약값 아끼면서요.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주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게 서로한테 나쁜 습관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 생활이 빠듯한데도 자식한테 못 준다는 말을 못해서 계속 보내고 계신 분들 이야기예요.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식한테 드리는 그 돈,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의지할 수 있는 한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안 해요. 인간은 원래 불편해야 움직이거든요. 부모가 계속 받쳐주면 자식은 계속 받쳐주는 걸 기대하게 되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져요. 그게 결국 자식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부모는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부모예요. 그리고 지금 60이 넘으셨다면 물고기 잡는 법은 이미 다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기다려줄 때예요. 기다린다는 건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자식을 일으켜 세워요. 이제 건강 이야기도 해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60 이후에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면 몸이 먼저 망가져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만성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요. 코르티솔이 오래 높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그 상태가 1년, 2년 쌓이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자식 걱정을 하는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식 걱정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돼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자유로워요. 이게 맞는 말이죠? 실제로 건강 수명이 긴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자녀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자녀 걱정보다 본인의 취미, 친구 관계, 운동, 여행 같은 활동에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놓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도움과 간섭은 달라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매달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도 달라요. 자식이 진짜 힘들 때 전화 한 통에 달려갈 수 있는 부모. 그 존재감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연락하고 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 그게 60 이후의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튼튼해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요. 내가 빠듯하고 지쳐 있으면 자식이 힘들 때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식 사랑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는 자식을 놓지 못할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봐요. 많은 경우에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건 자식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내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생을 엄마, 아빠로 살았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내가 뭐가 되냐는 질문이 생겨요. 엄마 역할이 없어지면 나는 누군가? 아빠 역할이 없어지면 나는 누군가? 그 질문이 무섭고 허전하고 그래서 자꾸 자식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거래요.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어느 70살 할머니한테 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을 못 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맞아. 나는 사실 애들이 걱정된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웠던 거야.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라는 역할 없이 혼자 서 있는 내가 너무 낯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식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려야 해요. 이게 안 풀리면 자식도 나도 둘 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나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해요. 엄마가 아니라 나로, 아빠가 아니라 나로 사는 연습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자식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텃밭이든 글쓰기든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걸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배울 수 있는 거면 충분해요. 그 작은 시작이 나를 바꿔요. 내 이야기가 생겨요. 내 친구가 생겨요. 내 세계가 생겨요. 그렇게 내가 충만해지면 자식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어져요.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한테도 삶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자식이 다시 찾아와요. 이게 진짜예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손자, 손녀 이야기예요.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그 작은 손, 그 눈망울, 껴안으면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손자, 손녀를 너무 자주 보려고 하다 보면 자식 부부한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주관이 강해요. 밥 먹이는 방식도, 훈육하는 방식도, 재우는 방식도 다 달라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끼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 누가 손해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는 초대받을 때 가세요. 그리고 갔다가 딱 맞게 깔끔하게 돌아오세요. 오래 있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에이, 이제 가도 돼요? 소리 듣게 만드세요. 그게 100배 낫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고 떼쓰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조부모예요. 맨날 가 있는 조부모가 아니라 만나면 설레고 기다려지는 조부모요.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약간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어요. 그리움이 사랑을 키워요. 이제 조금 더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한테 놓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자식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야. 자식이 나한테 의지하는 게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더 힘든 경우예요.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거나 취업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돌아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 수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요, 결국 답은 같아요. 자식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식이 해결해야 해요. 부모가 해결해주면 자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영원히 못 키워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지듯이 자식도 스스로 흔들리고 부딪혀봐야 강해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지지,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 존재감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거 가슴 아프죠?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서 참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참음이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자식,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이제 돈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60이 넘으면 자신의 재정 독립이 정말 중요해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왜냐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순간부터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거든요. 자식한테 돈을 받는 부모는 자식 눈치를 봐요. 자식한테 할 말도 못하게 돼요. 자식 며느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게 돼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사는 노후, 그게 행복한 노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연금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작은 일거리라도 있다면 이어나갈 방법이 있는지, 혹시 자식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우세요. 자식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끊으면 서운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천천히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한테 남겨줄 재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뭔가 남겨줘야 한다는 강박이 엄청 강해요. 내가 좀 덜 써도 자식한테 남겨주겠다는 생각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식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재산 믿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안 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려줄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그보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보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자식은 보고 자라요. 부모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고 자기가 늙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요. 부모가 자식한테 매달리면서 눈치 보면서 불행하게 살면 자식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서 당당하게 활기차게 살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요.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한테 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돈보다 집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맞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 이제까지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시작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60이 넘었어도 70이 넘었어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예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말로는 못 전해도 영상으로 마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자식을 놓아준다는 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되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이 해야 할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는 걸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내 삶이 돌아와요. 내 시간이 생겨요.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해 드릴 거예요. 혼자 사귀기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